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번 강의는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장품 비즈니스에서 먼저 영업자가 뭔지 궁금하네요. 영업자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를 하는 분들이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그렇다면 화장품 영업자는 전국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2020년 1월 기준 총 3,497개 업소가 제조업자로 등록되어 있네요. 경기 1293, 서울 524, 인천광역시 384 이렇게 해서 토탈 절반 이상 분포를 하죠. 총 53%의 점유율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그 울산, 부산, 대구권을 포함한 경상권, 그리고 충청권 순으로 등록 업체 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책임 판매업자는요, 총 16,444개 업소입니다. 서울이 7,235, 44%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경기가 4,604개, 28%, 인천이 6%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판매할 수 있는 보점 거주지로서 서울이 단연 우세하겠죠. 그 이후로는 비슷하게 또 경상권, 충청권 순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얼마나 될까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아직 신고된 업소가 없습니다. 이유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아직 조제관리사, 맞춤형 화장품에 필요한 조제관리사의 시험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죠. 정말 궁금해집니다. 몇 명의 조제관리사가 합격이 됐는지,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 신고가 얼마나 하게 될는지. 자, 그럼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종류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화장품 제조업, 두 번째 화장품 책임 판매업, 그리고 세 번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입니다. 이 중에서 1번과 2번은 식약처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3번은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업자는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를 의미하죠. 각각의 영업자들은 총리령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총리령으로 갖춰야 된다는 말은 바로 하위규범인 시행규칙의 세부사항을 정해놨다는 얘기죠. 화장품 제조업자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되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품질관리 및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이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의 세부적인 그 범위나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입니다. 먼저 화장품 제조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그 이전에 영 제2조, 이 말은 화장품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화장품 법조문들을 볼 때 영 제 몇 조, 법 제 몇 조,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자, 화장품 제조업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두 번째,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서 제조하는 영업. 마지막으로 화장품의 포장을 하는 영업인데, 이 포장이라 하면 1차 포장만 해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1차 포장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1차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의 내용물, 우리는 그것을 벌크라고 얘기합니다. 화장품법상. 이 벌크인데요. 이 벌크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용기, 그것을 1차 포장 용기라고 합니다. 이 벌크를 1차 포장 용기에 담는 행위, 그것이 바로 1차 포장이라고 하죠.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예를 들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이 굉장히 큰 규모의 제조업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제조업자로서 등록을 하겠죠. 근데 이 회사들은 또한 유통조직인 영업조직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조시에서 만든 화장품을 본인들의 그 영업조직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있죠. 유통 판매도 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본인이 본 회사가 그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책임 판매업자는 16,000여 곳이 넘는다고 하죠. 많은 경우 이런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 사업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들에게 위탁해서 유통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큰 유통회사들, 제조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큰 유통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입된 화장품 유통 판매하는 영업인데요. 외국 유명 브랜드들, 외국에서 제조된 그런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형태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입 대행형 거래,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요하는 영업입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는 영업 형태이겠죠.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도 누누이 얘기했던 내용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시각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화장품 내용물 크림이 있습니다. 이 크림에다가 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스킨 또는 로션을 혼합을 합니다.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이 되겠죠? 이것을 판매하면 됩니다. 그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크림에 어떤 식물 추출물이나 그리세린과 같은 시각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해서 넣어서 혼합해서 만든 화장품. 이것도 맞춤형 화장품에 해당되고요. 이것을 판매하는 영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기존의 화장품 내용물을 200짜리 로션이다. 그럼 50ml씩 소분해서 나눠서 용기에 담아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화장품의 세부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결격 사유입니다. 이번 1차 자격시험에 출제된 내용인데요. 화장품 영업자, 즉 화장품 제조업자, 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식약처장에게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각 영업자의 대표들, 즉 회사 대표가 되겠죠. 신고 등록을 하기 전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신고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라 하면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얘기합니다.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건범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보건범죄 로 인해서 금고 이상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등록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할 경우에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되죠. 이것이 바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정신질환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포함이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사항이 바로 제조업 등록의 결격 사유고요. 위에 있는 두 가지 사항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맞춤형 화장품 신고 등록에 대한 결격 사유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그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제조업은 아니 되죠.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도 제조를 할 수가 없죠. 혼합 소분을 할 수 있죠. 또 제조업은 등록, 책임 판매업도 등록사항이고요. 시각처장에게 맞춤 화장품은 신고사항이죠. 바로 등록과 신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등록 신고사항에 필요한 영업 종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다음 화장품 제조업 등록사항 맞죠? 화장품 수입업
이것도 등록사항 맞죠? 이 부분은 시행령을 보셔야 되는 거죠.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사항이죠. 화장품 수입 대행업 이것도 등록사항이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이건 신고사항입니다. 화장품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한번 내봤는데요. 자,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 포장하는 영업 맞죠? 단 1차 포장입니다. 1차 포장은 화장품법에 따라서 화장품법 정의에 따르면 화장품법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 그걸 1차 포장이라고 합니다.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및 표시의 목적으로 사용한 포장, 첨부 문서를 포함한다.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또 1차 조제관리사 시험에 단답형 형태로 출제가 됐죠.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혼합소분입니다. 혼합소분. 그리고 책임 판매업자는 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를 제조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4번, 7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떨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단계 더 들어간 문제입니다.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하려는 자는 책임 판매업 등록 신청서의 하기 서류를 지방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류인가요? 화장품의 품질 관리, 책임 판매업 안전 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그리고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두 가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 시행규칙 제4조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등록 등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예외적인 사항 부분들을 잘 틀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그런 경향이 제1차 시험에 있어서 제가 한번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확인 바랍니다. 이것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강의 마치려고 하고요. 정말 궁금하네요. 올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신고가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